안녕하세요. 몸과 예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7장, 이제 흐르는 몸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상상한 세포를 바꾼다 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지난주였나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다비드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인체의 비율과 자세, 또 완벽한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비드상과 우리의 몸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비드상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세포는 많은 부분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림프액, 세포질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몸을 단단한 어떤 물질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물주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치 조각 다비드상처럼 딱딱한 고체화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근육의 갑옷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지만 그렇게 긴장하면 굳어지고 멈추고 잘못된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체로서의 몸에 대한 강박을 조금 버리고 출렁이고 찰랑이는 액체로서의 몸을 한번 생각해보고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미술 그리러 왔는데 왜 또 갑자기 생물학 이야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유전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각에 따라서 그 스위치가 커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텔로미어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캡입니다. 마치 운동화 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끄트머리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염색체를 보호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텔로미어가 상당히 많이 닳아 없어집니다. 노화하고 병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텔로미어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완하고 즐거운 상상을 하고 몸의 흐름을 느낄 때 텔로미어 라제아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이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듭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된 것으로는 명상과 같이 알아차림, 우리를 이완하고 상상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런 실천들도, 명상이라는 실천들도 실제로 텔로미어의 길이까지 바꾸어준다라는 연구들이 사실 출판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 몸에 이런 세포 스위치들을 켤 수 있을까요? 억지로 어떠한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미 저희 수업을 여러 차례 드신 분들은 억지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몸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한다라는 것들은 계속 배워오고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할 메소드는 프랭클린 메소드라고 하는 어떤 소마 운동법입니다. 그 에릭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프랭클린 메소드를 창시한 분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남깁니다. Function follows image라고 해서 기능이 이미지를, 상상을 따라간다.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때
뇌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 이미지대로 근육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무거운 쇳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리면 굉장히 뻑뻑하고 심지어는 아픈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목뼈가 굉장히 버터를 바른 것 같은 진주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상상하면 뭔가 좀 더 우아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우리의 뇌는 어떤 실제 움직임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렸듯이 나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다 라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순간 우리의 신경계는 즉각적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아주 세포 단위에서부터 이완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랭클린이 쓴 이제 세포혁명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었는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아직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마 움직임과 어떤 상상, 메타포, 그림, 이미지라는 것들이 컴바인 되어 있다는, 조합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수업에서 한번 응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드로잉은 종이에 단순히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굳어버린 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혹은 우리가 세포 레벨까지 내려가서 세포를 리모델링 한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볼 것은 잠시 우리가 명상을 조금 해볼 텐데요. 눈을 감고 나의 피부가 가죽이라고 하는 단절된 소재가 아니라 어떤 얇은 막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 척추 또한 딱딱한 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유하게 흐르는 강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실 때마다 어떤 맑은 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고 또 그 과정에서 내 몸 안에 딱딱하게 굳은 얼음 같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속에서 이때 나오는 온기로 녹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고체가 아니라 흐르고 있는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상을 마친 후에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랭클린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생생한 그림들. 이 프랭클린은 실제로도 그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한다고 해요. 미대를 나오셨고 뉴욕이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 갖고 다니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약간 그런 메타포들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구조들을 표현하고 움직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비주얼들이 책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과 신체를 그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는 무한의 선을 통해서 흐름에 좀 집중하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외곽선을 따는 컨투어 드로잉을 했을 때는 좀 외곽선 그 자체를 그렸다면 오늘은 몸을 형태가 아니라 흐름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 혹은 목탄이나 붓같이 흐름을 나타내기 좋은 도구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투명한 유리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우리의 몸이 여러 개의 원통들로 구나 또 사각형의 형태들도 있지만 대체로 좀 찌그러지고 납작한 원통들의 조합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 손에 아주 긴 털실이 하나 쥐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펜을 머리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절대 떼지 않고 발끝까지 그 털실로 감는다고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꼬아져 있는 무슨 전화기 선처럼 보일 수도 있고 스프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어떤 양감이나 또 근육, 우리가 구조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머리의 안을 스프링으로 꽉 채우고 또 다시 목을 타고 내려와서 어깨와 팔뚝, 손가락 끝까지 그 털실 스프링들을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강의에서는 외곽선을 따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몸속을 이 털실로 오히려 꽉 채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팔뚝은 이것보다 더 두꺼워 라고 느끼면 그 두께만큼 또 스프링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털실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채워 내려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찌꺼기는 빼어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실로 내 몸을 채워놓는다고 생각하면서 구석구석 빈틈없이 선을 그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실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보시고 실습이 완료되면 펜을 내려놓고 작품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아마 종이 위에 아주 시커먼 털뭉치나 엉킨 타래 혹은 철사들, 스프링 뭉치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도 똑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엉켜져 있는 털실 뭉치 사이에서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끈하게 잘 그린 그림보다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이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선 뭉치들이 좀 더 살아있는 나의 몸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와 우리 피들은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체가 아니라 뻣뻣한 다비드상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습을 하는 동안 우리가 느끼는 것은 덩어리는 있으나 그 덩어리가 흐른다. 이것은 물과 같이 유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주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한번 이 감각을 기억해 보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딱딱하게 굳으려고 할 때 또 우리가 그렸던 이 털실, 스프링 뭉치처럼 몸속에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호흡으로 꽉 차게 흘려보내보세요. 그리고 나는 고체가 아니다, 흐르는 액체다 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번 믿어보는 거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흐르는 몸을 갖고 타인과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조우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